전국에 계신 예인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술, 담배도 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왜 20대, 40대 젊은 친구들이 암이 생기는 걸까? 왜? 왜 대장암 상기라니? 이 미쳤구나. 말도 안 돼! 왜? 라고 하는 기사 내용이에요. 아주 유명하다는 박사님께서 아니 젊은 친구들이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42개국 중에 대한민국 20대, 40대 젊은이가 왜 1위를 했냐? 이해가 안 되네. 운동도 많이 하고 술, 담배도 아예 안 하는데 왜 세계적으로 1위를 했을까? 왜 넘버 원이 됐을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 건강하던 젊은이들에게 암으로 발생됐을까? 그 이유를 볼 거예요. 되게 유명하신 박사님이시더라고요. 성함이 김의심 박사님. 해그학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해그학자세요. 자, 이분께서 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암이 걸리는지 알아내셨어요. 이유가 타고난 유전자 때문이 아니야. 타고난 게 아니라 후성, 타고난 이후에 만들어진 유전체가 오작동, 돌연변이를 일으켜. 그 이유는 딱 하나야. 활성산소. 오늘 저는 활성산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활성산소가 뭔데? 뭘까? 그래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해요. 기사 내용 하나만 더 보고 진행할게요. 자, 그 박사님께서 나쁜 식습관이 활성산소를 만들어 극심한 스트레스가 활성산소를 만들어 만성 피로가 활성산소를 만들어 자, 미세먼지가 만들어 이 네 가지를 대한민국이 전 세계 42개국 중에 1위를 한 이유로 꼽아요. 딱히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했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포괄적인 얘기를 좁혀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박사님께서 암은 타고난 건 아니야. 암 유전자를 가지고는 설계도는 가지고 태어나. 하지만 말이야, 후성 유전체로 내가 먹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고, 내가 미세먼지를 많이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환경적인 스위치가 켜진다. 원래는 갖고 태어난 사람이 무조건 암 걸린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아니, 젊은 친구들이 그 나이에 암 걸리지 않아. 후성, 환경 스위치, 스위치를 켜버리는 스위치로 바뀌어. 아까 앞에서 말한 네 가지. 나쁜 식습관, 만성피로, 스트레스가 그래. 그 아이가 스위치를 켜버려. 원래 안 갖고 태어났어도. 자, 이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볼게요. 활성산소가 왜? 자, 나쁜 식습관, 만성피로, 스트레스는 활성산소를 만든대. 그럼 그 활성산소가 무슨 일을 몸에서 벌려? 방화범? 불 질리는 아이. 무슨 불을 질러? 세포에, 세포 속에서 정상세포, 정상산소로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과도한 활성산소는 과도해져서 과도한 산화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어 불이야! 불을 질러버려요. 불질르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활성산소라 한다. 자, 문제는 고장난 환경 스위치는 고장나게 해요. 암 스위치를 켤래 말래 하는 거를 고장나게 해. 세포 내 활성산소를 걷잡을 수 없이 더 불을 질러. 자, 불이 난 곳에 불을 더 지르는 상황. 불난 곳에 부채질하는 상황. 무엇이? 활성산소가. 그럼으로 인해서 가장 간단하게 인간이 살면서 기본적인 건강은 항상성, 항상 내 몸의 pH는 피부는 4.5, 5.5야 하고 혈액은 약 알칼리 7.4 정도이어야 하고 자, 산성과 알칼리를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깨져요.
체온은 항상 내 안쪽 체온 36.5도여야 하고 피부는 31도 정도여야 해. 그런데 이 체온이 망가져요. 항상 혈압은 120에 80 안에 들어야 하는데 혈압이 낮거나 높아져요. 망가져요. 자, 공복 혈당이 우리가 공복 혈당이 110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넘어버리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저혈당과 고혈당을 왔다 갔다 해요. 고무줄처럼. 자, 지금 얘기하는 항상 내 몸은 일정해야지 건강하다. 면역력이 좋습니다거든요. 자, 이 항상성을 누가 깨요, 지금? 활성산소가. 활성산소가 뭔데요? 만들어진 원인들이 뭔데요? 과도한 스트레스, 만성 피로, 미세먼지라고 박사님이 얘기해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이 활성산소를 만드는 거를 억제시키면 이 면역력이 들쑥날쑥 고무줄처럼 늘어나거나 줄어들진 않겠네. 맞아.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결론은 뭐야? 왜 젊은이들이 술, 담배도 안 해? 술, 담배가 만성적으로 술, 담배를 많이 해서 활성산소를 많게 한다? 그것도 맞아. 그런데 그거 왜 것들이 활성산소를 만든다고요? 결론은 항상성. 몸의 생체 항상성이 무너진다. 그로 인해서 항상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게 활성산소인데 이게 무너지면 암세포들이 스위치를 켜버린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가 생기는 게 전 단계가 면역력이 떨어진다. 항상성이 무너져. 항상성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뭐야? 활성산소야. 활성산소의 주범들이 뭐야? 그 주범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누적된 악성 환경,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과로 이것들이 저울을 무너뜨릴 때 통제를 벗어난 정상세포가 무한증식하는 암세포로 정상이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바뀌는 거야. 자, 활성산소가 그렇게 만들어. 그럼 다시 활성산소는 대표적인 제가 5가지를 볼게요. 대표적인 5가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활성산소는 UV 자외선이에요. 헉? 술, 담배 안 해. 나 필요하지 않아. 그런데 대학 밑에서 일을 한다? 아니면 UV 자외선을 많이 쏘이는 직업군이다? 아니면 많이 쏘이고 강렬하게 운동을 한다? 그랬을 때도 생긴다라는 얘기죠. 자, 간단하게 UV 자외선 좋은 거 아니야? 비타민 D 생성하잖아. 폐에도 좋잖아? 여자들은 갱년기에도 좋아. UV 자외선이 너무 안 쪼여서 지금 현대인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하대. 그래서 얼굴 다 막고 장갑 끼고 선글라스 끼고 코끼리 마스크까지 쓰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혈액 검사했더니 비타민 D는 부족하대. 자, 부족되지 않을 만큼만 자외선을 쪼이시면 돼요. 얼굴은 기미 주근깨, 이건 발생 안 되게 코끼리 마스크 쓰라고. 하지만 팔뚝하고 다리는 내놓고 운동하시라고. 하루 10분에서 20분 UV 자외선을 쬐면서 요 정도인 거죠. 너무 과하게 했을 때는 활성산소가 생긴다. 여기에서 하나 더 엑스레이가 있어요, 여러분. 엑스레이는 언제 쪼이시죠, 여러분들이? 외부 침투가 있는데 자외선과 방사선 건강검진. 무리하고 과도한 건강검진. 근데 또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암 걸려서 엑스레이 많이 찍, 암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이것저것 찍고, 뭐 보자 해서 막 몸을 들여다봐. 이것도 안 좋아. 그런데 건강하신 분이 과도한 건강검진이 또 하나 문제가 됐어요. 자, 방사선 중에서도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지 않는 거를 찾아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외부적으로는 자외선과 방사선, 미세먼지, 흡연입니다. 미세먼지는 누구에게나 해당돼요. 그쵸? 자, 마스크를 써야 되는 환경을 지금은 날씨에서 미세먼지도 알려줘요. 외부에서 운동할 때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자를 이제 실천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흡연은 안 하면 되는 거지. 자, 이제 내부적인 게 참 힘들어. 외적인 거는 피하면 돼요. 내부적인 거는요. 식습관. 불규칙한 식습관에는 과식이 있는데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가공식품. 적절한, 아니, 격렬한, 적절한 운동이 아니라 너무 격렬한 고강도의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젊은 친구도 운동 요즘 엄청나게 뛰어요, 마라톤. 이게 오히려 안 좋대요. 뒤에 가서 자세히 한번 더 얘기할게요. 자, 심리적인 건 과도한 스트레스. 이 다섯 가지가 발성산소를 급격하게 방화법 그냥 불 지른 곳에 막 바람을 띄얹고 석유도 뿌려버리고 막 불난 집에 부채질 해버리는 활성산소를 만드는 원인이다. 오늘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거의 내부적인 과부하가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한 미토콘드리아, 적당한 스트레스는요,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돼서 내 몸에 정상세포를 많이 낳아요. 염증이 빨리 해결되고 상처 치유가 빨라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만들어버리면, 과식하고 가공식품 많이 먹어버리면, 과식과 가공식품이 엔진을 과하게 돌려서 불난 엔진이 돼버려요. 과도하게 불이 나는 거지. 그로 인해서 운동을 했을 때도 병에 걸리는 이유는 세포가 처리하는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기사 내용이 그랬잖아. 젊은 암 환자가 많아져 운동도 하고 늘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암이 걸려. 전 세계 42개국 중에 1위야. 이유는 과도한 운동을 해서 과부하를 만들었네요. 미토콘드리아가 과부하가 걸리면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서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 암세포로 가는 거지. 다시 얘기해요. 한국 사람은 특히나 1위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독 대한민국 사람이 위장이 나쁘대요. 타고나기를 유전적으로. 그런데 과도한 스트레스가 위장을 자극하게 된대요. 그러면 위상 과다가 되겠네? 극심한 스트레스는 코티솔과 아드레날린 급증으로 위산이 많이 생겨요. 산이 많다는 거는 식도암, 위암, 그걸로 인해서 췌장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췌장이 문제되면 온몸에 염증으로 바뀌면서 과부하를 만들어요. 이게 유독 대한민국 사람이 암이 잘 걸리는 이유. 젊은 친구들이 1위한 이유. 한국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위장병으로 연결되고 췌장염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게 네, 이유. 원인은 활성산소. 그런데 그 위에 치는 장기는 위. 한국 사람들은 위가 약하기 때문에 췌장도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위 암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박사님께서 기사 내용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내부적인 거, 외적인 거 피하면 되는데, 특히 내 몸 안에서의 내부적인 과부와 스트레스가 폭발적으로 쌓이면 활성산소가 폭죽처럼 빵빵 터진다. 몸에 가득 퍼진 활성산소는 세포 내 정상 단백질과 지방을 불질러버린다. 산화시킨다. 그로 인해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정상적인 대사 과정 그리고 신호 전달 경로를 뒤흔든다. 그렇게 항상성이 무너지면 체온 유지가 안 되고 pH가 망가지고 혈압이 망가지고 혈당이 망가지고 세포가 죽지 않고 무한증식하면서 암세포가 된다. 기사 내용 그대로 읽어요. 결국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고 세포까지 안전한 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트레스와 나쁜 생활 습관이 세포 속 활성산소를 자극해 암 스위치를 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다. 몸을 자꾸 확대하면 우리 몸속 항상성 시스템이 어느 순간 반란군, 아까 방화범으로 탈바꿈할지 모른다. 이게 기사 내용의 결론이었어요. 박사님께서 얘기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왜 젊은 친구들이 암 1위를 차지했냐? 그 이유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1위로 얘기해요. 왜? 내부적인 과부하, 내적인 과부하.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운동도 하고 술, 담배를 안 해도 또 하나의 음식을 얘기해. 미토콘드리아를 망치는 게 가공식품이었기 때문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5가지, 활성산소를 만드는 5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고 이 강의 마치려고 해요. 자외선, 방사선이 1위. 두 번째가 흡연, 대기오염, 미세먼지. 그리고 세 번째가 과도한 스트레스. 이게 내적 스트레스가 이게 최고 무서워요. 피하면 되고 담배 안 피면 돼요. 그런데 과도한 스트레스가 나도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이 과도한 스트레스잖아요. 자, 네 번째, 불균형한 식습관, 가공식품, 과식. 격렬한 고강도 운동 안 하면 돼요. 이 피할 수 있어요. 자, 이 3가지 중에 그 선생님께서는 스트레스를 제일로 꼽았어요. 자외선. 피하면 돼. 자, 자외선은 직접적인 타격. 햇빛 속의 자외선이나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은 피부 세부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준다. 직접적인 자극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타격을 주고 줘서 활성산소가 생성된다. 피하셔야 되겠어요. UV 자외선. 그쵸? 대신 너무 과하게 운동할 때 내 피부에 UV가 쌓이지 않게 선크림, 더이엔의 선크림 권장합니다. 두 번째요. 미세먼지와 흡연. 담배는 안 피시면 돼요. 미세먼지는 오늘 미세먼지 있어요. 운동 나갈 때 마스크 쓰세요. 사실 자외와 흡연과 미세먼지는요. 직접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요거는 직접적이지 않게 내가 할 수 있어. 외부적인 거기 때문에 정말 피할 수 있어요. 하시면 돼요. 실천하시면 돼요. 담배 연기는 그 자체가 이미 수많은 활성산소 유해 물질이 들어오고요. 유해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호흡기나 미세먼지나 배기가스 흡입하게 되면 체내 면역세포들이 이를 제거하기 위해 출동하고 가서 그곳이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돼서 염증화가 됩니다. 결국에 격렬한 전투 과정에서 면역세포에서 과도한 활성산소가 뿜뿜 나오기 때문에 네, 몸이 망가집니다. 면역력이 깨진다고요. 세 번째가 대표적인 스트레스, 내적인 문제. 이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 스트레스? 아무리 운동 잘하고 좋은 음식 먹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게 문제라고요. 저한테도 이게 가장 제가 워낙 스트레스를 잘 받는 스타일이고 뻑하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코티졸과 아드레날린으로 체온이 올라요. 이 스트레스가 바로 면역력 중에 항상성 중에 체온 36.5도가 망가져요. 여러분들은 지금 50대라면 갱년기니까 그래 라고 방치하는 거. 그래, 호르몬의 문제를 준다고요. 그리고 갱년기가 더 갱년기에 취약할 수 있게 이 온도 조절이 안 된다고요. 그로 인해 활성산소가 많아져요. 다시 면역력이 깨져, 체온 중추가 깨져. 체온 유지가 안 돼요. 그로 인해서 스위치가 켜져. 너무 슬퍼. 전 이걸 제일 회복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호흡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화가 났을 때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활성산소. 왜 이거 모닥불이 안 탈 때 후 산소 넣어주는 거야. 바람하고 산소 없으면 안 타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호흡할 때 산소를 씩씩거리면 더 잘 타. 이때 열받아, 체온이 올라 할 때 제가 호흡을 들이마시는 걸 3번, 내뿜는 거를 8번, 2번 들이마시는 거 줄여 다시 8번, 내뱉다. 다시 들이마시는 거 짧게 2번, 많이 내뱉다. 이걸로 인해서 활성산소를 스스로 조절해. 근데 진짜 화나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호흡도. 그럴 때는 봉지호흡. 내가 내뱉은 이산화탄소, CO2를 들여 마시더라도 산소가 없이 내 걸 내가 다시 마셔. 그게 우리 고소공포증 환자들이 쓰는 거예요. 폐쇄공포, 고소공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 진정돼요.
이 방법까지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입을 덮거나 이렇게 하는 호흡은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니, 네 번째로, 불균형한 식습관에 제일 문제가, 나 식사 잘해요 하는데도 그렇대? 좋아. 내가 먹은 음식이 가공식품인지 아닌지 보셔야 돼요. 과식 안 해. 그런데도 내가 먹은 음식이 가공식품이면 안 된다. 식사할 때 규칙적이고 과식은 안 해도 얼만큼 가공된 거야? 가공식품을 먹으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가 됩니다. 왜? 유해 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공되면서 넣은 여러 가지 감미료, 방부제, 향신료, 많은 것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아이를 제거하고 제거해서 몸 밖으로 뺄 때 활성산소가 완전 많이 엔진이 감당할 수 없는 처리량으로 인해 불완전한 연소가 발생됩니다. 자, 이로 인해 산화 스트레스가 폭발합니다. 그 폭발은요, 다시 산화 스트레스를 급격히 올립니다. 음, 여러분, 되도록이면 가공이 안 된 음식으로. 되도록이면 우리가 먹는 야채 과일의 형태가, 무엇으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바나나 우유인데 바나나가 없어. 이런 거로 안 된다는 거고. 과자인데 이 과자가 애플 무슨 망고 바나나래. 애플 어디 있고 망고가 어디 있어? 냄새 맡아보니까 냄새는 나. 봤더니 전성분에 향료, 바나나 향, 애플, 사과 향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런 것들이 가공식품이니 먹지 말라. 마지막으로 격렬한 고강도 운동. 여러분, 저는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막 마라톤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가 보다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라톤이 격렬한 과부하를 일으키는 고강도 운동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거, 드레이거, 뭐 이런 거. 자, 고강도 운동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악마의 운동이라고 그래서 막 뛰었다가 엎드렸다가 뛰었다, 뭐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쇼트에. 난 진짜 이게 좋은 줄 알았거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하는 고강도 운동, 내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 고강도로 운동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막 불나게 탄다고 해요. 제일 좋은 거는 정말 땀이 스물스물 날 정도에서는 멈추는 운동. 운동했다가 땀이 나? 좀 멈추는 운동. 이게 가장 우리 나이 때 좋은 운동. 자, 젊은 친구들도 무조건 운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트레이너한테 적절하게 정말 내 몸 상태에 맞게끔 고강도 운동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거를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운동들이 좋은 게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내 몸에 활성산소를 만드는 여러 가지였어요. 여러분들은 실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는 있겠더라고요. 피할 수 있는 건 피하자. 저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먹은 음식들, 내가 실천한 게 내일의 내 몸을 만들고 그 몸이 바로 나의 미래의 건강이라는 거. 열심히 우리는 세포 끝까지 도달하는 집중적인 항산화 관리, 더 이에는 식품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성 유지하자고요. 여러분 고맙고 사랑합니다.